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12월의 첫 번째 주말 토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최근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며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최저 영하 6도까지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날씨는 맑은 것을 보니 요 근래 조금씩 내렸던 부슬비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외출하실 때 완전 무장하셔서 몸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횡보를 하던 장 상황 속에서 어제 새벽 다시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장중 52,000달러가 무너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의 부정적인 소식들도 매일 한두 개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했었는데 틈만 나면 이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이죠.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이 시장에 대하여 또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정확히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CB 총재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됐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경우는 로이터 통신이 주최한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비트코인은 일종의 투기성 자산이다라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누군가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바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된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경우는 원래가 이러한 기조를 보였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라가르드 총재의 경우는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직을 맡기 전에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의 총재직을 맡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세계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혁신에 개방적이어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러한 신기술을 배척하면 안 된다고 소리 높여 외치던 인물이었죠. 이때 당시 유럽중앙은행의 경우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조를 보였었는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2년 전이죠. 2019년 11월 1일 ECB의 총재로 역임하면서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뀌라는 이 ECB의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기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 아쉬운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떠난 IMF의 경우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그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참 답답함이 더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라가르드의 총재의 기조가 바뀌는 날이 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 코인하면 단연코 비트코인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또 지속적으로 나오는 코인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경우는 무한정 발행이 가능했기에 비트코인을 뛰어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지만 지난 8월 이더리움의 역대급 업그레이드라고 불리우는 런던 하드포크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주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들도 월가 측에서도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이더리움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으며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시장의 명실상부한 메인 코인이다 보니 이 두 코인과 기타 다른 코인들이 항상 비교가 되곤 하는데요. 특히나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 코인이 이더리움을 넘을 것이다 라는 내용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을 추월할 코인으로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솔라나인데 올해만 무려 15,300%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여주며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킬러라고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 솔라나의 급등 요인으로는 이더리움 대비 낮은 거래 수수료와 솔라나 기반 게임 및 이제 대체 불가 토큰이죠. NFT의 인기 급증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솔라나가 아닌 또 다른 알트코인이 이더리움을 능가할 것이라 말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 SEC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계속해서 신청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반려당한 기업이죠.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코인이 이더리움을 능가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CEO 알고랜드가 이더리움을 능가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미국 유명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고랜드가 빠른 트랜잭션 탄소 배출 부문 경쟁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스카라무치는 스카이브리지가 1억 달러 알고랜드 펀드를 조성한 배경과 관련 자산 리서치 부서인 알고랜드가 이더리움을 능가할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거래가 더 빠르고 수수료가 낮으며 탄소 배출량이 마이너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알고랜드를 초창기 구글에 비유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의 펀드 조성 이후 이 정도면 상품 광고성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알고랜드의 차트를 보게 되면 그래도 1년간 무려 600%의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더리움을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선뜻 같은 의견을 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예,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솔라나의 CEO 아나톨리 야코방코에게서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 이더리움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정확히 어떠한 언급을 이더리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의 CEO 사람들은 이더리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AMB 크립토에 따르면 솔라나의 CEO 아나톨리 야코방코의 경우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하여서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더리움은 시장을 선점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능가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 둘 다 계속해서 가치를 지닐 것이며 다만 이더리움의 현재 단점은 POS로의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라나 CEO의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겸손한 자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의 창시자이죠. 비탈릭 부테린이 과거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정책을 비판하면서 마치 왜 이더리움을 안 썼느냐라고 투정 부린 것과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을 넘을 것이다, 이더리움을 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10년 안에 대장과 부대장 코인은 건실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라나의 CEO가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시장 선점이라는 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CEO의 이러한 겸손한 언급과 그 속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참 보기 좋은 것 같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코로나의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비대면의 사회의 확장은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안 그래도 뜨거웠던 섹터이죠.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최근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함에도 나홀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던 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샌드박스인데요.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샌드박스로 엄청난 거래량이 몰렸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 샌드 지난 24시간 거래량 30억 달러 증가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와처구루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지난 24시간 샌드의 거래량이 약 700%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 30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미디어의 경우는 고래 투자자들은 샌드와 같은 메타버스 토큰에 관심이 있으며 고래 지갑 샌드 보유량은 약 1.6억 달러 규모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오미크론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그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과 메타버스 관련 주들의 상승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가격의 하락에 샌드박스의 가격 또한 두 자릿수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의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해지 수단으로서 채택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억만장자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순자산의 일부분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인물에게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스타우드 회장 순자산 2에서 3%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타우드 캐피털의 그룹의 회장 베리 스털리 히트의 경우는 자신의 순자산 중에 2에서 3%를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블룸버그 행사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스털리 회장은 이날 비트코인은 돈을 찍어내는 세상 속에 투자자들에게 똑똑한 해치 수단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가파르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단기적인 급락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에 미국의 한 마이애미 시장이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마이애미 시장의 경우는 프란시스 수아레즈라는 인물로 대표적인 암호화폐 친화론자 중 한 명이죠. 얼마 전에는 뉴욕시의 시장과 더불어서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화제가 되었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시장 도시 전역에 암호화폐 사용 확대하겠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애미 시장인 프란시스 수아레즈 시장의 경우는 도시 전역에 암호화폐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수아레즈는 최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주민들은 비트코인으로 비용도 이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직원들은 급여를 디지털 화폐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초 이제 수아레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다음 달 급여 100%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것이라 말한 바 있었죠. 현재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부터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마이애미 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수많은 곳에서 비슷한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방향성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당연히 어떤 것이든 초기 시장에는 문제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번의 하락으로 이 시장이 시즌이 끝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XRP의 이제 형제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스텔라 루멘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4대 거래소 중 한 곳인 업비트와 같이 소식이 나왔는데 스텔라 루멘에 대한 에어드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스텔라 루멘 회원 대상 아쿠아 에어드랍 지원을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업비트가 스텔라 루멘 보유 회원을 대상으로 아쿠아 에어드랍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쿠아 에어드랍의 스냅샷은 12월 15일 9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9시라고 적혀 있는 것은 오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아쿠아는 스냅샷 인제 시점 대상자의 스텔라 루멘 보유량에 비례하여서 36개월간의 매달 분할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스텔라의 입출금은 12월 14일 오후 6시부터 일시 중단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에어드랍에 관심이 있거나 스텔라 루멘을 보유 중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내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지부진했던 시장의 상황에 다시 한번 하락할 뿐 아니라 지난 11월 비트코인의 1억 달러가 아니죠. 1억 원 돌파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많았기에 답답한 시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최근 작두를 탔다가 살짝 삐끗한 이제 플랜 B의 경우는 12월 13만 5천 달러를 예상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플랜 B의 11월 9만 8천 달러, 이번 12월 13만 5천 달러는 어디까지나 목표가일 뿐입니다. 전 세계의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가 와도 증조 할아버지가 와도 이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현재 가격의 하락과 횡보가 반복되는 시장 상황 속에 이번 달 산타 랠리를 또 기대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또한 당연히 상승하는 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지부진한 가격 상황들이 암호화폐 시즌이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또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다가오는 2022년 또한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모든 코인이 하락해서 침체기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건강한 프로젝트들이 있는 곳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죠. 어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찰리 멍거와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기에는 펀더멘탈, 즉 내재 가치가 견고한 프로젝트들과 성과가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인정한 이상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인데요. 내년에 잡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섣불리 대답을 못할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는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앞에서 현금은 일종의 세금과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현재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월 6%,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15%라는 전례 없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인즉슨 비단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사회 현상이라는 것인데요. 인플레이션 자체가 현금을 신뢰할 수 없는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그 가치를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절대로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볼만한 시장이 아니며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변동성을 맞출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가격의 하락은 암호화폐 시장 역사적으로 볼 때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며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